우리가 지금 해방되고 나서 네. 그 5.16 군사 쿠데타라고 얘기하는 그 쿠데타가 이런 경제 발전을 많이 그쵸. 했잖아요. 어쨌든 맞아요. 결과적으로 경제 발전했는데 정치를 좀 떠나서. 정치에 따른 경제 발전했는데 그때 우리나라가 표준이라는 것을 굉장히 쿠데타 군사 정권이 그런 부분을 수출 입국이라는 측면에서 60년대 초에 그런 공업 시험소라는 걸 통해 가지고 만들어서 외국에 수출하기 위해서는 시험 인증을 시행을 했어요. 그 그래서 박정희 정권 시대 때. 그런 것이 어떤 수출 지향적인 국가 발전에서 굉장히 기여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표준이 그때부터 표준과 인증이라는 것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부분인데 이 5천만을 가진 조그만 이 한반도라는 땅에서 몇 개의 품목들에서는 우리가 넘버원이라는 사실.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모르는 것 중에 하나가 향후에 지금 반도체가 우리의 먹거리라면 지금부터의 먹거리는 2차 전지라는 거거든요. 반도체에서 이제 2차 전지로 넘어간 거예요, 아니, 우리나라가. 반도체는 그냥 그대로 계속 일등이고. 유지하면서 우리가 또 하나 1등에서 2030년대까지 먹고 살 수 있는 먹거리. 하나의 먹거리가 이제 2차 전지. 2차 전지. 2차 전지가 핫하죠. 2차 전지가 뭔지 아세요? 1차 전지, 2차 전지. 1차 전지는 뭐고 2차 전지? 1차 전지는 건전지. 1차 전지는 거기 맞아요? 쓰고 나면 없애는 거예요. 없어져 버리는 거. 1차 전지는 네. 쓰고 나면 버리는 전지. 버리는 거. 2차 전지는요? 2차 전지는 충전해서 다시 쓰는 거. 저 처음 알았어요. 1차 전지는 그냥 건전지처럼 한번 쓰고 버리는 거. 그다음 2차 전지는 재활용. 계속 충전해서 쓸 수 있는 거. 오. 근데 2차 전지구나. 나 처음 알았어요. 2차 전지 배터리가 가장 중요하게 사용되는 곳 중에 한 가지가 전기 자동차고 전기 자동차. 네. 또 한 가지는 전기 저장 장치라는 것이 있어요. 전기를 계속 축적하는 거. 저장 장치가 네.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기라는 속성이 아까 우리가 전기를 만들면서 네. 20세기 초에 여러 가지 발전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맨 최초의 자동차는 전기차였습니다. 예? 휘발유가 아니에요? 네. 전기차가 졌어요. 휘발유차한테 시장 싸움에서 전기차가 맨 처음에 진 거예요. 그래서 휘발유차가 다 되고 전기차는 이제 없어졌었는데 여러 가지 환경 문제라든지 그래서 휘발유나 경유차의 문제점 때문에 그것이 이제 탄소 절감 차원에서 없어지고 이제 변화하는 상황에 있는데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가 2차 전지거든요. 네. 근데 2차 전지 배터리를 만드는 나라가 전 세계에 3나라밖에 없습니다. 전기 자동차에 들어가는 배터리를 만드는 전 세계 한 거 200개 나라 중에 3나라가 만든다. 네. 우리나라, 일본, 중국. 맞다. 중국, CTL인가 뭔가. 그래요? 미국에서 못 만들어요? 아직까지는 못 만들어요. 테슬라에서도 못 만들어요? 네, 못 만드는 걸로 아직까지는 확인이 안 됐어요. 그래요? 난 미국이 만들 줄 알았는데. 어쨌든 일정 수준의 생산력을 가진 나라는 3나라밖에 없어요. 근데 3나라밖에 없는데 전기차 시장은 중국은 이미 성장을 많이 20-30%까지 성장을 해서 중국은 상당히 대중화를 이뤘어요. 그래서 현재까지는 중국 배터리가 생산량이나 모든 측면에서 세계 1등인 것처럼 나타나는데 실질적으로 기술력이나 그런 측면에서 한국 배터리가 굉장히 강력한 역량을 가지고 있어요. 저도 들었는데 저장하는 용량이라고 그래야 되나? 그게 굉장히 차이가 있다 그러던데요? 네, 그러니까 기술적인 부분은 제가 그쪽 분야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봐야 그건 전문가들한테 요구 얻어먹을 얘기고. 근데 하여튼 여러 가지 종류들 중에서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기술력이 낮다 하는 것이 말씀이고, 그리고 중국제는 좀 저가
그쵸, 그쵸, 그쵸. 제품들이고 우리는 좀 나은 제품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일본은 또 그 생산량이 증대해서 한계를 갖고 아, 기술 개발에서 상당히 한계를 갖고 있어요. 아직까지 현재까지 아직까지는. 그래서 미국과 중국이 좀 그 서로 그 분리되는 상황 속에서 IRA법이라는 미국에. 그 뭐 유럽의 어떤 또 다른 규제법이 나타나서 그런 유럽이나 미국이 중국을 배제하는 그런 그 세계로 간다고 그러면 네. 남는 게 한국 배터리밖에 없어요. 아, 세 나라 중에서도. 예. 그래서 일본이 여기에 대응을 못하는 게 거의 현재까지 보이는 모습이고 우리나라 배터리 3사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지금 대응해서 미국에도 공장 짓고 유럽에도 공장 짓고 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그 2030년도가 되면 전 세계 자동차에 그러니까 중국을 제외하고 전 세계 자동차의 7, 80%는 한국 배터리가 들어갈 거다. 그건 그럴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전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 제가 그쪽 분야 전문가가 아닌 상황에서 뭐 이렇다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그겁니다. 우리의 먹거리가 이런 데 있다. 그러니까 이런 데 있는데 아까 반도체 말씀을 드렸고 이런 우리가 선도를 치고 나가고 있다는 얘기죠. 제가 선두를 치고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아까 세계화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네, 글로벌화. 뭐. 그래서 글로벌화 하면서 인터넷이나 그래도 표준을 먹은 나라들이 세계를 지배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도 이런 반도체라든지 이런 데서 이제 표준을 지배해 나가기 시작해야 된다. 따라가던 나라에서 그래서 지배하는 나라가 되고 있다. 지배하는 나라로 발전해야 되는데 아직 국민들이나 정치인들이나 그 자본 어떤 기업인들이 이 표준의 중요성에 대해서 인식을 아직 좀 미진하지 않을까. 그래서 많은 부분 그래서 제가 표준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이 표준 TV도 지금 출연해서 운영하고 그런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